이제 맨유의 은배모가 많이 가까워진 가운데 다른 데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맨유 우선순위 1순위가 스트라이커, 2순위가 3선인데 근데 항상 맨유가 바래왔던 요케레스 진짜 요즘에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해요. 많이.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그 자세한 건 이제 우측 상단에 과거에 요케레스 관련해서 정리했던 영상 있는데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요케레스 신사협정 관련해서 기존 바이아웃은 1억 유로였습니다. 1억 유로. 이게 한화 약 1,500억 정도 되죠. 기존 바이아웃이 1억 유로였는데 이거 대신에 요케레스가 1년 더 남아주는 대신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이 정도에 이적시켜주기로 구단과 신사협정. 해당 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케레스 측이 말하는 이렇게 신사협정이 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소식이라든지 봤을 때 회장은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회장은 당연히 이런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우고비아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스포르팅 디렉터였다가 작년에 맨시티로 넘어간 그런 디렉터가 있는데 그 디렉터가 스포르팅에 있을 때 요케레스 측과 이런 신사협정을 했는데 지금은 빤스런을 쳤죠. 그런 담당자가 없는 가운데 요케레스 측은 당연히 이렇게 구단이랑 합의했었는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 하냐 하는 거고 회장은 당연히 본인이 이런 말 안 했으니까 이런 거 합의해 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회장은 이딴 신사협정 한 적 없다. 8천만 유로 이상 가져와라. 6천만 유로 고정금액 절대 이적 안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엄청 현재 싸우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회장, 구단 측과 요케레스 측이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어요. 죽일 듯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 봐보자면 파브리지오 로마노, 빅토르 요케레스, 바란다스 회장에게 직접 더 이상 클럽에서 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훈련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게 심적인 상처까지 오호 많이 힘들다고 해요. 심적으로 푸시캐스 이지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빡칠만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 구단에서는 본인 안 보내주니까 빡칠만한 건 무조건이고. 에겐남 씨. 힘들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테토남 되려면 요케레스가 그냥 베르바토프 마냥 회장실 찾아가가지고 책상 발로 까야 돼? 그게 진짜 테토남인가? 그게 맞아? 뭐 어쨌건 이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헤코르드, 빅토르 요케레스, 스포르팅에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신사협정 했을 때 이적료로 이적 안 시켜줄 시 프리시즌까지 불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로마노 말 소식으로는 훈련 불참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했는데 몇 달간 진행하는 프리시즌까지 아예 불참한다는 소식까지 떴습니다. 맨유하고 같이 훈련하자. 좋은데? 오? 그런 방법이? 그 에반스 영감님도 팀 없을 때 이제 맨유 오셔가지고 훈련하고 그랬던 것처럼 맨유 훈련장 쓰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요케레스랑 스포르팅이랑 존나 싸운 스토리였고 자세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전 영상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요케레스, 아스날 vs 맨유 이와 관련해서 아스날이 요케레스에 초기 오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가격이 5,500만 유로 고정금액에 플러스 애드온 1,000만 유로 이 정도의 초기 공식 오퍼를 질렀었어요. 근데 기존에 이야기 나왔던 신사협정 금액에도 사실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해요. 신사협정 금액도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였는데 이 금액에도 못 미치지만 이거와 거의 가까운 비드를 이때 했었습니다. 근데 스포르팅은 해당 오퍼 대차게 거절.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가져와도 이적 절대 안 시켜줄 거다. 선언. 최소 8천만 유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빡친 아스날이 이런 스포르팅 회장의 발언에 빡친 아스날이 스포르팅 버러지련들 더러워서 거래 안 한다 스탠스를 취하면서 요케레스 딜 중단. 여기까지가 아스날 요케레스 이적 사가의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요케레스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요케레스 측은 1순위 대가리 깨져도 무조건 아스날. 2순위 여기에서 맨유 나올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2순위 챔스 나가는 빅클럽 어디든 여기가 2순위고요 3순위가 이제 맨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챔스 나가는 빅클럽은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에 역오퍼했다는 찌라시도 있고 리버풀도 어느 정도 다리는 걸쳐놨다 이런 소식도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꽤 강하게 링크가 나기도 했었고 그런 팀들. 근데 충격적이게도 1순위 2순위 지금 구체적인 관심 있는 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팀도 없어요. 요케레스에게 관심 있는 팀이
지금까지 소식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아스날의 의중도 봐야겠죠. 아스날의 의중도 봐보자면 1순위 사실 현재까지 소식만 봤을 땐 셰슈코고요. 2순위가 요케레스, 이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스날의 자체적인 기조 자체는 이렇게 1순위, 2순위를 매겨놓지 않아요. 원래 아스날이 최근에 그런 걸로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플랜 A에만 집착한다, 플랜 B를 절대 생각해놓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해서 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아스날의 내부적인 그런 입장 자체는 셰슈코랑 요케레스가 동급이긴 합니다. 딱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이지만 요케레스 이적사가는 이미 일주일 정도 전에 진행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충 총액 6,500만 유로 정도 비드를 했었는데 스포르팅이 그냥 배째라 나오니까 야 무조건 8천만 유로 가져와 해버리니까 빡쳐가지고 딜 중단한 상태. 물론 언제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딜이 진행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딜이 중단되고 아스날이 한 발짝 뺀 상태고요. 오히려 그래서 셰슈코랑 더 가깝기도 하고 아스날의 영입 기조라든지 아르테타의 플랜에서 그런 툴을 봤을 때도 셰슈코가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소 의역오역 해보자면 요케레스는 아스날에 자니? 자는구나 잘자 이지랄 하고 있는 거고, 맨유는 요케레스에게 자니? 자는구나 잘자 하고 있는 거고, 아스날은 요케레스에게 오빠 연락 좀 하지마 나 썸남 생겼어 이런 느낌. 저거 맹가십 실화임, 이 씹새야 나가. 어쨌건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뭐 소식들 보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스날의 초기 오퍼가 스포르팅에게 대차게 까이고 스포르팅이 돈 들고 와라 이지랄 하니까 아스날이 빡쳐서 협상 중단하고 다른 타겟으로 선회한다는 그때 당시 헤코르드발 소식이고요. 이것도 지금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해당 소식이 뜨고 있긴 해요. 요케레스 아스날의 협상 중단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나라 자니? 자는구나 하고 있다는 거. 이런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로마노도 요케레스 맨유에게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아스날이라고 통보. 이거는 심지어 어제자 기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항상 나오던 이야기라서 전문 보자면 요케레스가 맨유 측에 본인 아스날로 가고 싶다, 그냥 그만 좀 찝적대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아 오빠 연락 좀 그만 좀 해,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니까? 라고 전달했다. 요케레스는 여전히 아스날의 우선순위이고 요케레스 본인도 아스날의 우선순위다, 뭐 이런 식으로 맨유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해당 기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래프발 소식인데 아스날의 스트라이커 관련해서 소식입니다. 근데 아스날이 지금 뇌르고르, 수비맨디 그리고 케파까지 영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아스날의 시급한 과제는 뭐 좌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스트라이커 영입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팬들은 아스날에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굴 노리고 있는 거냐. 근데 아스날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도 나오죠. 최종적으로 누구를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력 후보는 2명이며 라이프치히의 셰슈코와 스포르팅의 요케레스, 이 2명의 선수가 유력 후보라고 하죠. 또한 뭐 독일 언론은 셰슈코가 아스날의 주요 타겟이라고 하고, 포르투갈 언론은 요케레스가 아스날의 주요 타겟이라고 하고, 아스날이 1순위, 2순위 이런 사실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행복회로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을 보자면 요케레스가 맨유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셰슈코가 아스날로 가야지 요케레스가 맨유로 합류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 셰슈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셰슈코 팔로우 목록에 여기에 이제 아스날을 팔로우를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 또 어제나 그제부터 셰슈코 아스날 링크도 점점 뜨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뜸과 동시에 셰슈코의 아스날 팔로우? 근데 여기에 셰슈코 팔로우 목록에 레알, 맨시티 이런 팀들도 있다.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런 팀들은 진작에 원래부터 기존에 팔로우하고 있었던 그런 팀들인데 아스날은 지금 이제 이적설이 뜨기 시작하는 시기에 어제 이렇게 팔로우를 했다는 거. 어제 팔로우했습니다. 어제. 혹시 맨유는 없나? 맨유? 셰슈코 벤제이콥스가 맨유 아니 미친놈아, 야 우리가 깐다 너는 싸가지 없네. 어차피 셰슈코는 우리 타겟도 아니었음. 근데 이거 최근에 누구였지? 벤제이콥스인가가 혹시나 셰슈코도? 뭐 이런 말 했길래 0.1%는 0%보다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꺼져. 근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없었으면 모르겠어. 근데 맨시티는 팔로우 해놓고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우리가 찬 거다 야 시지랄. 근데 혹시 편안
이거는 조금 이제 근본력이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잠시만 혹시? 이 새끼 양다리였어? 양다리는 좀 잠시만 혹시? 우와 룸맘이었네 이 새끼. 아니 호날두 메시 호일룬 레시코 뭐야 이거. 잠시만 여기서 혹시 그럼 이 선수는 와 이거 호질대전에서 이걸 호일룬 고른다고? 지난 시즌 끝나고 질룬대전 했을 때 원래 지르크지가 압살인 게 대부분의 여론이었는데 이걸 호일룬을 골라? 잠시만 혹시? 넌 나가라 그냥. 아니 대한민국의 맹가십을 팔로우를 안 해나? 혹시 이지랄. 안 되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요케레스만 팔로우. 셰시코 꺼져. 잠시만 요키는 혹시? 현안. 자 혹시 요케레스는 혹시? 잠시만 혹시? 와 찾았다. 넥스트 호날두. 스포르팅에서 맨유 오는 공격수 드디어 찾았다. 합격. 와 이거는 좀 빡센데? 요즘에 호날두는 팔로우 하는데 메시 팔로우 안 하는 축구선수 많이 없거든요. 와 이거 지금 플러팅인가 이거? 이거 맨유에 대한 플러팅으로 간주해도 되는 거죠? 그린라이트 아니야 이거? 미리 이거 주장님까지 그래도 스포르팅 선배님이셨다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겹치는 기간도 없거든요? 아니 이건 결혼하자는 건데 샤이뱅구였네.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 이거는. 장난이고요. 어쨌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라 다른 구단의 관심이라든지 좀 딥한 이적 소식들이라든지 뜨려면은 거의 이적 시장 막바지까지 갈 것 같은 그 정도의 파국이고 그 정도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케레스 아스날에 못 가게 된다면 맨유로 온다는 실낙 같은 희망을 품어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요케레스 맨유 이적설이 뜬지 2주 뒤인 현재까지도 요케레스 관련해서는 맨유로의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쳐줘봐야 5%라고 했었는데 끽해봐야 거기서 뭐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쳐줘봐야 5%고 맨유 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맨유가 요케레스 계속해서 노리는 것도 결국 9번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필요해서 링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찌라시라든지 지금까지 맨유랑 링크가 떴다라든지 아직 맨유 영입 명단에 있는 공격수들 대충만 간략하게만 봐보자면 요케레스 그리고 최근에 또 찌라시 이것도 이적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찌라시가 나오는 게 모이스킨 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건 모이스킨도 있고 무한이도 진짜 조금씩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한이는 모이스킨보다도 덜한 찌라시고 그리고 또 모이스킨 무한이보다 더 딥하게 떴던 게 에키티케 그리고 과거에 떴던 스트라이커 영입 명단이 마테타 그리고 그나마 또 링크는 떴었던 게 델랍인데 델랍은 끝났죠.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스트라이커 매물과 상관없이 링크 떴던 건 이 정도 플러스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오시멘도 있긴 한데 이 선수도 무슨 리버풀 이야기도 찌라시 뜨고 사우디를 거절하면서 진짜 유럽 내로 이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씨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맨유 링크는 많이 없다는 거. 근데 진짜 맨유에 올 법하게 링크가 뜬 선수는 요케레스 에키티케 이 두 선수밖에 없긴 해요. 맨유가 확실하게 관심 가졌다는 1티어급의 소식이 뜬 건 이 두 명이 끝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마테타 정도? 명단에 있다 이 정도. 근데 마테타는 거의 한 달 전 소식이기도 하고 해서 마테타는 뺀다면 딱 이 두 선수 정도가 좀 딥하게 링크가 떴었죠. 저는 여기에서 실력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성공 확률이라든지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봤을 때 다방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딱 그냥 데려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 중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나마 모이스킨 아니면 마테타? 이 두 명 정도인 것 같은데 모이스킨은 확실히 스텝업 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선수가 좀 몸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밸런스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원래 에버튼에 있을 땐 진짜 종이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코어 힘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무슨 요케레스 마냥 다 뚫고 탱크 마냥 지나가는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모이스킨이 어느 정도의 밸런스도 갖췄고 근데 이제 본인이 좋은 폼을 보여줬던 게 세리에에서 단 한 시즌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툴 봤을 때 저는 플루크가 아니라 그냥 스텝업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마테타는 물론 요즘 링크가 안 나서 확률은 희박하긴 한데 맨유 왔을 때 그래도 지금 맨유 2선이 쿠냐 은베모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두 명의 2선의 공격력을 완벽하게 부둥부둥 해줄 것 같은 진짜 그 두 선수의 공격력을 2배 3배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툴을 마테타가 가지고 있기도 해서 홀드업 플레이, 링크업 플레이 등딱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장점이 있기도 하고
확실한 툴이 있잖아요. 이 선수에게 스코어러의 역할을 100% 맡긴다기보단 본인이 수비수 한 명 끌어주던가 아니면 딱 수비 라인 눌러서 붙잡아 준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 이선의 공격력을 살려주는 그런 확실한 툴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맨유도 지금 이선 라인업이 짱짱해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마테타 맨유 오면 좋겠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당연히 요케레스 에키티케 오시면 오면 좋겠죠. 근데 이 선수들을 제가 안 꼽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가성비적인 측면, 이정료도 지금 은베모 쿠냐에만 거의 2,500억 가까이 썼는데 쿠냐 은베모 합하면 1억 2천만 파운드나 썼기 때문에 요케레스 에키티케 오시멘을 누르기에는 조금 빡세기도 하고, 주급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요케레스 에키티케 오시멘 이 세 선수들보단 모이스킨 마테타가 훨씬 더 영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딱 그 가능성이랑 가성비 그리고 맨유에 왔을 때 툴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은 툴 둘 다 가진 것 같아서, 물론 두 선수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스키는 맨유 오면 요케레스처럼 쓸 거고 마테타는 조금 더 다르게 쓰겠죠. 근데 이제 아모림도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 오기 전에 아모림이 먼저 스포르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타겟맨 공격수를 써봤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마테타도 맨유 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고, 어쨌건 이 정도. 결론, 요케레스든 아니면 뭐 다른 스트라이커든 이딴 거 모르겠고 은베모 히어리고 빨리 내놔라. 은베모 오피셜 빨리 내놔라. 은베모 계약서 사인 빨리 내놔라. 빨리, 진짜 현기증 난다고. 빨리.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